아침 8시 출근 준비하던 62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한쪽 팔이 떨어지듯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10분 후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오후 그분은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뇌혈관을 연구해온 박태윤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있는 병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가 잠깐 멈추는 병이라는 걸요.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을 전조라고 착각하지만 진짜 전조는 단 5분, 10분 안에 스쳐 지나가는 뇌의 SOS 신호입니다.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다음엔 회복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지금 혹시 팔이나 입 주변이 잠깐 저린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당신 몸이 보낸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하지만 뇌혈관이 막혔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상태에서는 언제든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뇌혈관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쳤다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박사님, 저는 건강검진에서 항상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니 일주일 전부터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이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짧고 애매해서 대부분 놓치는 거예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눈이 잠깐 안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5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됐다가 사라지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 풀린 거예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오면 48시간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올 확률이 20%가 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증상을 경험한 분 계신가요? 혹시 본인이 경험하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끄는 순간 평생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 중에 이런 경험 있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얼마 전 만난 박영자 67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왼쪽 팔이 잠깐씩 힘이 빠지긴 했는데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증상이 바로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 풀린 일과성 허혈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응급실로 오셔서 큰 손상은 피했지만 48시간 안에 다시 막혔다면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박영자님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대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집에서 혈압을 재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병원에서만 재니까 항상 정상으로 나왔던 거죠.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재봤더니 150이 넘더라고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고혈압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처럼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 쉽거든요. 팔이 저리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말이 꼬이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신호가 없다고 방심하다가 뒤늦게 후유증을 안고 평생을 힘들게 사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혈압 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한국 심뇌혈관학회 조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70% 이상이 사전에 고혈압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춘호 65세님은 병원에 가면 늘 혈압이 정상이라 안심했지만 집에서 재니 150이 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긴장하니까 수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집에서 편안할 때 아침 저녁 2번 재고 평균을 기록하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혈압입니다. 김춘호님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따님이 집에 혈압계를 사다 주셨고 재봤더니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보니 정말 높았던 겁니다. 병원에서만 정상으로 나왔던 건 우연히 그 순간만 낮았던 거였어요. 집에서 재는 혈압이 훨씬 정확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혈압을 재본 적 있으신가요? 혈압을 재지 않는 습관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고혈압이 아무 증상 없이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두통이 있어야 혈압이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증상 없는 고혈압이 더 무섭습니다. 혈관벽이 서서히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고 어느 순간 막히거나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비만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압, 혈당, 지질 수치를 함께 악화시킵니다. 대한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체중 5kg 증가만으로 뇌졸중 위험이 1.5배 상승합니다. 윤미선 59세님은 조금 찐 것뿐이라 넘겼지만 1년 만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량보다 유지를 목표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 체중을 재고 기록하세요. 급격한 다이어트는 혈관 건강에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윤미선님은 폐경 이후 체중이 조금씩 늘었대요. 처음엔 2kg, 그 다음엔 3kg, 이렇게 서서히 늘어나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셨대요. 옷도 잘 맞고 거울 봐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고 혈당도 경계 수치로 올라갔어요. 체중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몸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체중 변화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체중계에 올라가는 게 두려워서 피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매일 재는 습관만 들여도 체중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조금 늘었다 싶으면 바로 식사량을 줄이고 걷기를 늘리면 되거든요. 방치하면 나중엔 감량이 훨씬 힘들어집니다. 흡연은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를 동시에 유발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4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최정호 62세님은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하루 한 갑을 피우셨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미세먼지 100배의 독입니다. 금연 첫 3일만 넘기면 성공 확률이 2배로 높습니다. 가족에게 금연 선언을 하세요. 전자담배도 혈관 내벽 손상을 유발합니다. 최정호님은 담배를 끊으려고 몇 번 시도했대요. 그런데 3일만 지나면 참을 수 없이 피우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병원에서 깨어나서는 담배 생각이 싹 사라졌대요. 죽을 뻔한 경험 이후에야 끊게 된 거죠. 그 전에 끊었다면 쓰러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하루 금연 24시간 도전해 보시겠어요? 하루만 참아보세요.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 니코틴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에게 선언하면 훨씬 성공률이 높아져요. 혼자서 끊으려고 하면 자꾸 변명하게 되거든요. 가족이 지켜보고 응원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중년 이후에는 혈관벽이 딱딱해져 과도한 움직임이 찢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한신경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상에서 목과 신전 후 혈관 박리성 뇌경색이 증가했습니다. 이경자 54세님은 요가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쓰러졌습니다. 목은 절대 끝까지 돌리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리한 카이로프랙틱 마사지도 피해야 합니다. 이경자님은 평소 요가를 즐기셨어요. 몸이 유연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좋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데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가 있었어요. 강사가 더 깊게 하라고 해서 힘껏 젖혔는데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졌습니다. 목 혈관이 찢어진 거예요. 다행히 빨리 응급실로 가서 치료받았지만 한동안 시야 장애가 남았습니다. 혹시 운동 중 갑자기 어지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목을 돌리거나 젖힐 때 어지럽거나 눈앞이 흐려지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뇌로 가는 혈류가 잠깐 막힌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약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통증 없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뇌졸중의 절반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던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뇌졸중 환자의 45%가 전조 없이 발병했습니다. 김세진 70세님은 건강검진을 미루다 첫 발병 후 반신마비로 고생 중입니다. 1년에 한 번은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 요청하세요.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김세진님은 평생 큰 병 없이 사셨대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약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귀찮아서 자꾸 미루셨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한쪽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고 계신데 예전처럼 걷기는 힘들다고 하세요. 건강검진만 제때 받았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올해 건강검진은 받으셨나요?
기본 검진만 받지 마시고 혈당이랑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추가로 요청하세요. 이 수치들이 혈관 건강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상이다라는 말만 듣고 넘기지 마시고 수치를 직접 확인하고 기록하세요.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알면 예방이 보입니다. 이제 뇌졸중을 막는 생활 속 구체적인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수치로 관리하세요. 단순히 정상이다라는 말만 듣고 넘기지 마세요. 검진 시 당화혈색소, LDL 수치도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내 건강 수치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인가요? 혈압은 120 미만, 공복혈당은 100 미만,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이 수치들을 외우고 계세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으면 이 수치들을 찾아서 비교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검진 결과를 대충 보고 넘어가세요. 정상 범위라고 나오면 안심하는데 정상 범위 안에서도 높은 쪽인지 낮은 쪽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130이면 정상 범위지만 이미 경계선이에요. 12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수치를 정확히 알고 관리하면 뇌졸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에는 경동맥 초음파 한 번쯤 권장됩니다. 지나친 검사보단 한 번의 기본 체크로 충분합니다. 목혈관의 두께나 동맥경화 유무를 미리 확인하세요. 혹시 경동맥 초음파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 검사는 목에 있는 굵은 혈관을 초음파로 보는 건데요. 혈관이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플라크가 쌓였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아프지도 않고 10분이면 끝나요. 누워서 목 부위에 젤 바르고 기계로 쓱 훑으면 돼요. 이 검사만으로도 앞으로 5년, 10년 후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혈관 나이를 확인하는 거죠. 50대 이상이시라면 한 번쯤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술은 일주일에 한 번, 2잔 이하가 적정선입니다. 과음은 간뿐 아니라 뇌신경까지 손상시킵니다. 모임 때 첫 잔까지만, 이후는 물로 대체하세요. 최근 한 달 음주 횟수 기억나시나요?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르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벽에 손상이 쌓여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이해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한잔하고 싶고 기분 좋을 때 축하하고 싶고요. 하지만 매일 마시거나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혈관이 감당을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주 2잔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 마시면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모임 자리에서 첫 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물이나 차로 대신하세요. 잠을 6시간 이하로 줄이면 혈관 염증이 증가합니다. 불면증 약 남용은 오히려 혈류 장애를 초래합니다. 수면 전 30분은 조명 낮추고 전자기기 멀리하세요. 요즘 숙면하고 계신가요? 수면은 혈관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벽이 재생되고 염증이 가라앉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혈압이 올라가요.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루 7시간은 자야 혈관이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잠들기 전 30분은 스마트폰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세요. 숙면이 최고의 혈관 관리법입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관을 젊게 유지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평지 위주로 걸으세요. 하루 30분, 10분씩 3번 나눠 걷기로 충분합니다. 오늘 몇 분 걸으셨나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어요. 아침에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 식사 후 10분 이렇게 나눠서 걸어도 효과는 똑같아요. 한 번에 30분 걷기 힘드시면 나눠서 걸으세요. 중요한 건 매일 걷는 겁니다. 걷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이 함께 예방 습관을 들이면 지속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혼자만의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오늘 혈압 재기 미션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가족에게 혈압 재자고 권해보실래요? 건강관리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워요.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고 경쟁도 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저녁 식사 후 가족끼리 함께 산책하는 습관, 주말에 함께 혈압 재고 기록하는 습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가족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금연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요. 자녀가 부모님 혈압 관리를 도와드리면 부모님도 더 열심히 하세요. 가족의 응원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뇌졸중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뇌졸중은 예고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은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이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짧고 애매해서 놓치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에 기대지 말고 올바른 관리, 즉 체중 유지, 혈압 재기, 수치 점검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두통이 있어야 혈압이 높은 게 아니고 어지러워야 뇌졸중이 오는 게 아닙니다.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해요. 방심하면 후유증으로 평생 불편을 겪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면 정상으로 회복될 확률이 절반이나 됩니다. 뇌졸중은 한번 오면 되돌리기 힘들어요. 반신마비가 오면 재활치료를 받아도 예전처럼 걷기 어렵습니다. 말이 어눌해지면 다시 또렷하게 말하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하지만 예방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만 실천하면 돼요. 오늘 당장 할 일은 단 하나, 집에서 혈압을 재보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습관이 평생을 바꿉니다. 혈압계 하나 장만하세요. 3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재고 노트에 적으세요. 한 달만 기록해보면 내 혈압 패턴이 보입니다. 높게 나오는 날은 왜 그런지, 낮게 나오는 날은 뭘 했는지 알게 돼요. 혈압 재는 습관 하나로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혈압만 제대로 관리해도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체중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체중계에 올라가 보세요. 아침에 화장실 다녀온 직후가 가장 정확해요. 1kg 늘었다 싶으면 그날 저녁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산책을 10분 더 하세요. 이렇게 바로바로 조절하면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아요. 5kg, 10kg 찌고 나서 빼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수치 점검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을 때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추가로 요청하세요. 기본 검진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비용도 몇만 원 안 해요. 이 수치들을 확인하고 기록해두면 내 혈관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금연 도전해보세요. 하루만 참아보세요. 내일도 하루만 참아보고요. 3일만 넘기면 정말 니코틴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넘기면 담배 생각이 확 줄어들어요. 한 달 넘기면 이제 안 피워도 괜찮아집니다. 가족에게 선언하고 시작하세요. 응원받으면 훨씬 쉬워요. 술도 줄이세요. 매일 마시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한 번에 소주 반병 마시던 걸 2잔으로 줄여보세요. 처음엔 아쉬울 수 있지만 몸은 정말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맑고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오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운동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걷기면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10분씩 3번 나눠서라도 걸으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이런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걷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혈압도 내려가요. 수면도 중요해요. 밤 11시 전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7시간은 자야 혈관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잠들기 전 30분은 스마트폰 멀리하고 조명 낮추고 편안한 음악 들으면서 몸을 이완하세요. 숙면이 최고의 약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요. 배우자랑 같이 혈압 재고 자녀랑 같이 산책하고 손주들한테 건강한 모습 보여주겠다고 다짐하세요. 가족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가족끼리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면 습관이 오래 지속돼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고르세요. 혈압 재기, 체중 재기, 금연, 걷기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한 달 후엔 2개, 3달 후엔 3개 이렇게 늘려가면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씩 고치면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70대 후반에 시작하셔도 효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후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뇌졸중을 한번 겪으면 치매 위험이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